이 주어진 문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미리 앞서서 얘기했던 왜 얘가 N5였고 얘가 O2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NO2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저번에 요거 직전에 풀었던 문제도 마지막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전체적인 그림의 의미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문제에서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숫자 제시를 하고 있지만 숫자가 뭐냐를 파악하는 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숫자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활용하려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풀었던 NO2 합성 문제에서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렸었다고 사실은.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요놈의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 그거는 달랐거든요. 그건 뭐 숫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에 풀었던 문제보다 지금 요 문제는 나와 있는 에너지 데이터들이 훨씬 풍부하고 완전하게 다 제시되어 있어요. 저번에 풀었던 문제는 몇몇 에너지 단계는 에너지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평가형 문제인 것 같아서 아마 문제 만들어낸 교사가 나와 있는 모든 단계들의 에너지를 충분히 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정보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풀면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숫자들. 요 숫자들이 무엇이냐에 앞서서 무슨 파악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체 반응식 상에서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 반응식 상에서 자, 얘네들이 뭐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봐요. 얘는 뭐야. 반응물이죠. 반응물. 그러면 저런 그림에서는 첫 번째 반응물 상태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우선 그려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응물 상태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생성물일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이 우선이야. 알겠죠? 그림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생성물이잖아. 그럼 생성물도 어딘가에 표시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 생성물이 저 반응물보다 안정할지 불안할지 아무도 몰라. 그건. 저 숫자 보기 전에 몰라.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그려. 뭐 안정하게 그려도 그만, 불안하게 그려도 그만인데 아무렇게나 우선 그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결론을 알 거 아니야. 결론을 아니까 상대적으로 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불안정하게 그린 건데 처음엔 모르니까 뭐 안정하게 그려도 되고 불안하게 그려도 내 맘대로 그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숫자를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좀 안정했겠구나, 불안하겠구나를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고. 어쨌건 그림에서 반응물 상태를 하나 표현하고 생성물 상태를 하나 표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첫 번째가 그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미케니즘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케니즘. 이 완결된 미케니즘을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자 야야야야야야야 여기서 중간 체랍시고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중간 체랍시고 이 전체 미케니즘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중간체가 복잡하지 않고 이 딱 두 개가 이게 딱 한 가지가 이게 중간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반응물들 중에서 이들끼리 중간체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체가 다시 해리가 되거나 요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는 중간체가 관여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체가 나타나는 단계를 뭐라고 불러? 중간체가 나타나는 단계를 바로 이 상태로 표현을 하면 바로 뭘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XY 반응물 두 개가 X2, Y2가 되는 이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Y2는 지금 그대로 써두기만 했기 때문에 Y2는 이 단계에서 반응해? 아직 반응 안 해. 반응하지 않고 요 놈만 지금 얘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역반응이 진행해서 이렇게 되거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봐.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보면 바로 이제 이 중간체가 Y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 그러면 이 중간 상태에서 이 중간체와 이 Y2가 반응을 해서 드디어 생성물 상태가 되는가 보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왁구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잔, 여기서부터 요 에너지 상태 이게 뭐겠어요? 기호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바로 반응물이 중간 상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전이 상태까지의 에너지.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숫자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다시 중간체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중간체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전이 상태를 지나야 되는 요 에너지, 이게 뭐예요? 이게 EA2일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념적으로. 됐죠? 그리고 중간체가 이제 두 번째 전이 상태를 지나서 생성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에너지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그동안 제시됐던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채워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지금 5번을 풀기 전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있었냐면 바로 델타 H1이라고 이 단계 1의 반응 엔탈피가 있었거든. 델타 H1이라고 단계 1의 반응 엔탈피가 있었거든. 이 델타 H1도 여기에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델타 H1 여기서 어떻게 표기가 되면 돼요? 바로 첫 번째 단계의 반응열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 반응열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에너지가 이게 델타 H1이었던 거라고요. 델타 H1이었던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델타 H1은 5번 풀기 전에 이미 4번에서 구해놨어요. 그죠? 4번에서 구해놨어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5.6.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5.6이었어. 여기까지가 4번까지 모든 정보를 그냥 그린 거라고.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4번의 정보를 그냥 다 그린 거라고.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5번의 추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왓구를 그려놓고 이제 5번의 정보를 더 써놓으면 이제 오호 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죠.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10이란 얘기예요? 이게 10이란 뜻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0이겠네? 그러면 이때 이거 얼마겠어요? 자, 간단히 더하기 하면 이게 뭐겠어요? 바로 4.4가 나올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문제가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EAOBS 보이시죠? EAOBS. 자, OBS가 뭐 줄임말이죠? OBS가 뭐 줄임말이었어요? 자, 윤지스?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바로 observable. 관찰된 사실을 observ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observable, OBS라고 쓰여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전체의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체 반응에서의 어떤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EA니까 전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왜 저번 시간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KOBS도 있었잖아요. KOBS.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전체 속도 상수인 거고요. 알겠어요? 이건 실험적으로 측정된 전체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OBS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체 반응, 요거 여기서 나타나는 속도 상수를 KOBS, 여기서 나타나는 활성화 에너지를 EAOBS. 무슨 말 알겠죠? 알겠니? 아 진짜 복습도 선생님 영상으로 집에서 꼭 볼게. 나 안 봤어 진짜.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재밌게 놀았죠? 부겸수 어제 뭐 하고 놀았어요? 어제 영화 보러 갔죠? 그럼 뭐 맛있는 거 보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갔어요? 어제 뭐 했어요? 부겸수 뭐 여자친구 만났어요? 얘라고 했어 방금. 여자친구 만났어. 여자친구. 와 진짜 부겸수 와 공부는 안 하고 뭐 여자친구 만나서 진짜 와 진짜 그거 공부했다고요? 근데 이걸 왜 몰라요? 화학 따위 안 했다 이거죠? 화학 따위 안 하고 뭐 딴 거 했다 이거죠? 진짜 부겸 너무. 자 어쨌건 그래서 OBS가 요런 말이라고 하겠죠? 그거의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 3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된 거야? 문제 몇 번에서? 2번에서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 문제 2번에서 이걸 알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값 전체가 얼마라고? 이 값 전체가 지금 30이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값 전체가 30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게 값이 뭐였어? 이게 값이 뭐야? 이게 통으로 이 값이 뭐야?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5.6이잖아. 이거잖아. 부겸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겠네. 얼마야? 간단한 더하기 빼기는 얼마야? 바로 35.6. 알겠죠? 그렇다면 EA3가 어디야? 요거잖아. 이게 얼마? 35.6. 무슨 말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거 어디에 도시하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어디에 도시하면 되겠어요? 잘 봐. 어떻게 도시하면 되냐면 30을 어딘가에 도시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요 숫자를 잘 보고 요 숫자를 잘 보고 에너지 보존을 시켜가지고는 요 30을 어딘가에 도시화해보란 얘기야. 그리고 그거는 원리적으로는 뭐야? 원리적으로는 요거고. 그럼 여러분은 EA1도 그렸지, EA2도 그렸지, EA3도 그렸지. 그럼 저 그래프상에서 EAOBS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디겠더? 부겸스. 그렇지. 바로 요거에서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까지 이합하는 요 변화 과정 보이세요?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언급하는 EAOBS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3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의 의미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 그냥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냥 실험적으로 측정된 전체 활성화 에너지를 EAOBS라고 했잖아. 요렇게. 그럼 이걸 저 그래프상에서 의미를 찾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물과 바로 두 번째 전이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 이게 바로 저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런 의미고 자시고 간에 에너지 보존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가 5.6이고 여기까지가 35.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또 다른 정보. 자,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단계 2의 그냥 반응 엔탈피가 나와 있어요. 그죠? 단계 2의 반응 엔탈피. 그러면 단계 2가 어디냐면은 요거거든. 그러면 중간체가 생성물이 될 때에 반응열이 그냥 나와 있지. 반응열. 지금은 발열, 흡열 뭐로 나와 있어? 지금은 흡열로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단계 2의 반응열이니까 이 델타 H2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저 15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어디요? 바로 중간체와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관계겠죠? 그럼 중간체와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관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관계 2야. 요거이 델타 H2가 되고 이 값이 얼마야? 문제에서 15.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15라고 하는 게 단계 2의 반응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알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이 값 알 수 있겠어요? 이 값을 델타 HR이라고 해봅시다. 이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얼마예요? 자,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15에서 5.6 빼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계산해 주시면은 바로 9.4가 나오겠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9.4가 뭐겠어요? 이 9.4가 뭐겠어요? 이 9.4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잖아.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 그걸 뭐라고 불러? 리액션 엔탈피 체인인 거지. 이게 이 주어진 문제의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됐죠? 뭐 하나 더 그리자면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얼마겠어요? 어디서 뭘 빼주면 되겠어? 어디서 뭘 빼주면 되겠어? 바로 여기서 여기는 요 놈을 요거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요 놈을 요거로 빼주면 35.6 빼기 15 하면 maybe 20.6이 되겠지 뭐.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그 상태들에 대한 에너지 관계를 이렇게 다 구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